이 시간 진행을 맡은 탈북자 강철우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문성림 씨를 모시고 탈북 과정과 이곳 대한민국의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우리 성림 씨가 그 북한에서의 생활 또 어려웠던 시기와 또 이거 장사했던 생활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 성림 씨가 이야기하기는 그 브로커 아줌마죠. 네. 결국 브로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브로커 아줌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에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산에 숨어 있다가 넘으셨다 했는데 네. 성공적으로 넘으셨네. 네, 그 새벽에는 그런 군인들이 잔다고 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강을 건너자 해서 그때 9월이었는데 네. 그래서 새벽에 1시 반, 2시 그 사이에 저희가 두만강을 건넜죠. 네. 근데 거기 원래는 강이 얕은 곳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보초가 더 이제 살벌하다고 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넘었거든요. 근데 깊은 곳으로 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지금도 작은데 그때는 어려서 더 작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건너다가 너무 이제 깊으니까 제가 막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요 날씬한 몸이니까 아마 더 했겠죠. 그때는 더 날씬했죠. 아, 그래서 저희 그렇군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네. 두만강을 건넜었어요. 그 아버님 고생 많으셨네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브로크비라는 건 없이 왔겠네요. 그렇죠. 브로커비라는 거 없고 그냥 근데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았더니 그분이 이제 브로커 겸 인신매매 하시는 그렇죠.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갔겠죠. 그쵸.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됐죠. 그 아줌마는 제 집 떠나듯이 하는 분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아빠하고 네. 언니 3명, 네. 그다음 우리 성림 씨 하면 네. 총 그렇게 보자. 그렇게 5명, 다섯 그리고 명. 인솔하시는 그 아줌마 예스. 6명, 그리고 여자분 2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8명이. 그게 남자분은 아빠 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 아줌마가 결국 임신매매로 6명 돈을 받았겠네요. 네. 근데 저랑 저희 셋째 언니는 어려서 저랑 아빠랑 저희만 남았어요. 그 로가에. 그래서 저희 건너기 9월 21일 날에 두만강 건넜는데 22일 날에 저희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랑 헤어지고 저희 셋이서 거기 로가라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네. 집집마다 일을 도와줬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좀 속 시원히 쭉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네. 이후에는 거기가 9월부터 9월, 10월 이때가 이제 가을거지 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콩밭에서 그런 콩나무도 베고 벼도 베고 뭐 옥수수도 까고 뭐 이런 일을 집집마다 이 집에서 끝나면 이 집에서 다른 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다른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탈곡까지 마치니까 11월 초인가 그랬었어요. 탈곡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탈곡까지 끝나면 사실은 시골은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 우리가 집집마다 일한 곳에 돈 받으러 갔어요. 저희가 일한 삭슬 달라. 그래서 돈을 받아서 저희는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숨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려고. 근데 이제 집집마다 갔더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골에는 그런 농사일을 하시고 그 나달을 식량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거를 팔지 못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먹을 것은 많은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돈은 못 쓰니까 쌀로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쌀을 저희가 지고 북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돈이면 그렇죠. 이제 숨겨서 이제 북한 가서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몰래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쌀로 주니까 저희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셋이서 일을 했던 그 비용을 못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 못 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북한에 가서 우리가 너희 애기들을 이제 케어해 줄 테니까 네. 당신은 가서 여자분들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인신매매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 있는 동안 저희가 2개월 동안 그 심부름 시킨 분 집에 머물다가 저희 언니는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데려간 거예요. 저희 셋째 언니를. 네. 그래서 저만 그 집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를요? 아버지가 12월에 오셨는데 여자를 못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줄게. 너가 이제 여자를 데려오면 너를 돈을 주면 너랑 이제 딸들을 살 수 있지 않냐. 이래서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를 못 하세요. 어떤 뭐 여자한테 다가가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설득해서 여자분들 데려왔는데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그냥 2개월을 이제 친척집에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강이 얼었을 때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못 데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중국에 오셔서 가을거지 할 땐 같이 있었고 같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11월 말까지 11월 초까지는 같이 있다가 탈고까지 마치고 다시 이제 북한에 넘어가신 북한에 거예요? 심부름으로 갔다가 12월에 오신 거예요. 근데 네. 아무도 못 데려와가지고 대신 저희를 인솔 했던 그 인신매매 네,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우리 딸들이 어디 있냐. 첫째, 둘째가 이제 없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북한에서도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면 당연하죠. 엄청난 이제 벌을 받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파들파들 떨면서 어떤 집을 소개해 주더래요. 이제 누구한테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그 북한에 가서 여자들 데려와야 돼 못 데려오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간 거예요. 네. 우리 애기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떤 집에 가라. 집을 알려주더래요. 로가에 어떤 집을 가라. 그래서 다시 왔다가 다시 중국에 왔을 때 셋째 언니가 없어졌으니까 네. 물어본 거죠. 어디 갔냐? 저도 어디에 보내는지 모르니까. 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모른다. 너가 그동안 내가 너희 딸을 이렇게 케어해줬는데 너가 여자를 못 데려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 셋째가 어디 갔는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그 북한의 그 인신매매 아줌마가 알려준 그 집에 저랑 같이 갔어요. 네. 갔더니 이제 이렇게 그 찾아가라 하더라 했더니 거기 다른 주인이죠. 그 주인이 저희 아버지께 이제 주소를 준 거예요. 평안남도에 있는 분을 할아버지 할머니 데려오라 해서 주소를 준 거예요. 그 주소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 다시 북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이산자 가족. 이산 가족의 부모님들을 데려오라는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저희 네. 아버지를.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갔다가 못 오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다가 거기 주인집에 계속 6개월을 머물다가 안 오니까 이게 잘못됐나 보다. 이게 심부름을 그렇게까지 오래 평안남도랑 해도 이제 그렇게까지 못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저한테 너도 북한에 가라 이렇게 저를 이제 그냥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아빠 기다리면서 6개월 있다가 그 집을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와서 저는 이제 교회 거기 로가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서 머물다가 어떻게 또 이제 선교단체 쪽에서 이제 케어받다가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네. 길죠. 아니 긴 게 아니고 네네. 어딘가 보면 성림 씨는 이거 독종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여쭤보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빠는 오늘 현재도 한국에 아니요. 오시지 안 못했어요? 오셨고 제가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그곳에서 머물다가 제가 북송돼서 다시 북한에 갔었거든요. 붙들려서요? 예. 거기서 제가 아빠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 네.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때 그 이제 그 주소 갖고 아마 이제 그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왔는데 북한에 잡힌 거예요. 그때 이제 와가지고 옷도 다 젖고 하니까 아마도 거기서 보초서는 그 경비대한테 네.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출처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정치범으로 걸릴 뻔했던 사람이고 이거를 다 된 거예요. 야. 그게 감옥에 이제 가 계시다가 어느 감옥인지도 저는 모르고 또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친척분이 또 다른 이게 저도 이제 북한에 잡혀 나갔을 때 거기서 도망쳐서 친척 집에 갔더니 그 친척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감옥에서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처리한다 해가지고 그냥 하기만 한 것까지만 저희 친척도 알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북송돼서 친척 집에 가니까 그 생사를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림 씨 몇 년 사셨나요? 그래서 저는 2년 2년 있다가 북송된 북송됐죠. 북송돼서. 네. 그러니까 어디로 넘으셨어요? 도문으로 가셨는가? 피기는 활용해서 잡혔는데 저희가 차 타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북송된 곳이 해령이었어요. 해령. 그러니까 중국 쪽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도문 쪽에 저희가 많네요. 잡히고 나서 이제 차로 이동해서 거기 감옥에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집체적으로 넘었겠죠? 네 거기서 이제 차 타고 다시 넘으니까 그쪽이 해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을 때 성림 씨 혼자 아니었죠? 아니죠. 거기 감옥에 같이 있다. 네, 이렇게 집체적으로 모여서 먼저 들어온 사람을, 사람을 모았다가 여러 명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차면 한꺼번에 이렇게 네, 이동을 보내고.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문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도문에 넘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집결소에 그렇죠. 갔고, 야야 그렇게 하고 다시 탈북은 언제예요? 노동 단련대에 갔어요, 제가. 네. 그래서 거기서 10월 9일에 이제 북송됐는데 거기서 이제 무 캐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지 배추 캐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도망을 쳤죠.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제가 친척 집에 한 달 머물다가 다시 재탈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뭐 슬픈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모님 돌아가셨고 고생하시다가. 또 우리 성림 씨는 그만하면 운이 좋네요. 그러니까 탈북 그때는 바로 한국 오셨어요? 네, 다시 재탈북을 해서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오는 길을 뚫어서 한국에 오게 됐죠. 예, 어린 나이에 중국에 넘어가셔가지고 한 2년 사셨으니까 중국어는 좀 잘하시겠네요. 근데 뭐 저희가 있던 곳은 이제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 중국어를 못해도 웬만하면 다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곳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선교센터 그런 데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해서 네.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그냥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스피킹은 안 유창하게 되는. 못한다. 예, 그 뭐, 말씀이죠. 예, 그 정도. 네. 아 그러니까 그때가 교회 선교하고 교회당이 있었다는데 그거는 어디 한국에서 예, 하는 한국에서 이제 아니 한국에서 하는 데는 아니고 거기 중국에 있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시는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의 펀드를 받아서 저희를 케어하는 네. 곳이었어요. 그 중국어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네. 그 제가 탈북할 때 보니까 중국어를 모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 중국어를 아는 그 여자들 보면 진짜 많이 부러웠었고 네. 가슴을 조이며 완 기억이 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넘으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 선을 밟아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국에 예 삼국이요. 그때 바로 하셔서 그래서 그때 12월에 제가 재탈북을 하고 권명에 가면 거기서 한국 보내는 그런 선들이 많다 해가지고 네. 일단 권명까지 왔고 권명에서 혼자서요? 아니요. 그 또 이제 팀이 있었어요. 아. 예, 몇 명이 같이 권명에 와서 권명에서 라오스 가서 다 네. 국경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오토바이도 타고 트럭도 타고 뭐 조그만 이러면서. 차도 타고. 예, 그리고 네. 뭐 산에 있는 그런 오두막집에서 3일 좀 대기하고 그게 권명인가요? 아니 권명에서 다 그런 다시 오두막집에 갔군요. 권명은 거기 시내인데 거기서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면 맞죠. 거기 오두막에서 예, 사는 거기 거예요? 오두막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예, 그 오두막에서 3일 정도 있는데 그때는 뭐 저희 뭐 핸드폰도 없고 그렇죠. 일단 거기 저희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오면 같이 가는 거고 아.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도 네네네. 언제 오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오토바이 타고 국경을 넘고 그리고 라오스 그런 산을 넘고 메콩강 건너서 태국으로 해서 온 거죠. 그 뭐 그때는 바로 오셨겠네요. 한 열흘 만에 태국에 오셨는가요? 그렇죠. 한 열흘 정도 열흘 걸렸네요. 걸렸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네, 그리고 네, 한국에. 태국에 네. 와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그 난민 신청을 해서 태국 그 한국 대사관에 난민 신청해서 조사하고 그 임시 난민증이 나와서 그걸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거죠. 네.
아까부터 여쭤볼라 했는데 언니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언니들은 저희 그냥 모르고 있다가 한국 와서 한참 있다가 최근 아니죠. 이제 저희 언니가 한국에 온 거예요. 두 분 다? 아니요, 셋째 언니가. 아, 그래서 이제 와서 국정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언니가 왔다 해서 만나게 된 거죠. 한국에 와서. 나머지 언니들 다른 언니들 소식은 아직 없군요. 모르죠. 중국은 일단은 넘긴 넘었는데 네네, 같이 넘었죠. 네. 어딘가 살아는 계셨겠네요. 예, 계시고 그러길 있겠네요. 바라죠. 예. 그렇죠. 바라는 것보다도 예. 그들이 생사 여부를 봤을 때 네. 강을 건널 때 뭐 깡짜도강을 하셨다 했는데 거기서 뭐 죽었다, 붙들렸다 이런 소식은 없었죠. 그럼 왜냐면 같이 건넜으니까 그 이후에 뭐 중국에 살면서 어떻게 다시 북송됐는지 이런 소식은 네. 아직 다 모르니까 모르고. 그런가. 있죠. 예. 생사해본 거죠. 셋째 언니밖에 모르겠구나. 예, 그렇죠. 그 성림 씨,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려면 꼭 거쳐야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아시죠? 그 인천공항. 아, 예. 네, 비행기를 처음 타고 네.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예. 느낌이 어땠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는 생각이랑 네. 기쁜 마음과 함께 다시는 북한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기쁨 쪽으로가 들었나요? 아니면 슬픈 쪽으로 들었나요? 같이였던 것 같아요. 아, 같이.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또 슬픈 마음도 있었고 그쵸. 이제는 이곳에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저희 친척이나 뭐 저희 언니나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다시 못 만나겠구나. 만날 수가 없겠다는 슬프죠? 그런 슬픈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저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래, 하나원 기수는 혹시 몇 기였나요? 27기 허브 27기. 그게 뭐예요? 허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북한도 도마다 또 이게 사투리가 들리잖아요. 네네. 이제 허브다 하게 되면 네. 그 예를 들어서 27이다 하면 앞에 일자라든가 일자가 붙지 않은 그렇죠. 네네. 우리는 허브 27. 네, 허브 27. 27기면 그 1기서부터 27기 엄청 가깝네요. 네네, 저희 월드컵 때 왔어요. 네. 한창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때. 네, 왔어요. 그때 시기는 제가 대학 4학년 때네. 북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 대학 생활을 저도 하고 네. 할 때니까 참 일찍 오셨군요. 네. 이젠 여기에 적응이 엄청 잘 되셨겠네요. 뭐 적응이라는 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면 적응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쵸?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기일 때는 네. 그 인연이 얼마 많지 않았겠네요. 그때도 꽤 많았어요. 왜냐면 아. 기수마다 한 7, 80명씩 됐었으니까. 여자도. 그러니까 여자 저희는 남자 다 같이 합쳐서. 있었어요. 그때. 그래요. 따로 이제 하나원 분할 안 됐을 때라서 남녀가 같이. 한 군데 같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때 그 위치는 어디였는데요? 안성. 그 지금도 있는 여자 하나원. 네네네. 거기에 남녀가 다 같이 있었군요. 네네,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만하면 부부들이 온 분들은 뭐 외롭진 않았겠네요. 가족이 왔으면 가족방을 그쵸? 줬던 것 같아요. 가족방 줬군요. 예. 그래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편안하셨는가요? 하나원. 네, 저는 괜찮았어요. 하나원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올 때 네. 그러니까 남녀가 다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원이. 그러니까 조금 같이 자유민주국가에 왔지만은 보고픈 마음, 그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은 네. 성질이 다 일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있는 분들은 또 뭐 와이프 보고프고. 그러면 또 따로 가족도 따로 있나요? 다 따로 있어요. 우리 오게 때는 되면 지금은 여자는 부부여도 따로? 따로. 우리 이제 부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성각자들 선배들이 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 경험 끝에 아마 이게 남자 결정된.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명 규모로 강원도 하천에 하나원 짓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 전에는 그걸 짓기 전에 우리는 양주에 있었거든요. 여자는 그냥 그러면 안성에 있고. 양주에도 하나원이라는 곳이. 거기 있었어요. 임시. 이제는 아예 임시 없어졌고. 하나원. 네, 또 우리 기존의 선배들은 또 어디 무슨 목감인가 있었다기도 하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원 생활이라는 그때 뭐 다 같이 있었고 하니까 네. 뭐 크게 다른 일은 없었겠네요. 저는 이제 그런 성인반이랑 청소년반이 나뉘어 네. 있는데 저는 청소년반이었어가지고 그냥 학업 위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 위주로 수업이 많았고 네. 저희 청소년반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이제 친구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교육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있는데 졸업하지 못한 그런 중고등 수업은 어떻게 따라가야 따라가고. 되고 어떤 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졸업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배웠죠. 학업 위주로.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하고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집은 어디에 받으셨나요? 서울에 받았어요. 똑같이 예예. 아 서울에요? 네네. 아니 그 혹시 그러면 나이가 어려서 가지고 총무라든가 부총무 이런 건 안 하셨겠는데 네네 그런 거는 안 했는데 비리트 뽑기 했는가요? 어떤 그러니까 집이- 집을 예. 예예 집이 서울이 되게 이제 한정적이어가지고 네. 다들 서울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저희 기수가 97명인가 됐었어요. 여자만? 아니요 남녀 다 같이. 합해서. 예, 예. 네. 그래서 97명인데 서울 집 배접받을 수 있는 그런 TO가 9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9개밖에 혹시 없어서 총무 부총무는 둘을 빼고 나면 아니죠. 아니요, 그분들도 다 제비뽑기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비뽑기를 해서 서울이 나오면 운이 좋은 건데 이제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는 서울 뽑았었어요. 아, 한 번에 뽑은 거. 네. 참 정림 씨는 처음부터 네. 하나올 나와서 집 받는 것까지 운이 참 좋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받은 집이가 지금 사시는 곳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 오래 사셨네. 네, 오래 살았어요. 네.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대한민국 땅도 처음 밟아봤고 네.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정착했는데 네네. 그 혹시 어려움이라면 있었겠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거기 하나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랑 아직 뭐 어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업을 이제 이어가라라는 말을 많이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해서 단체 거기- 생활을 했겠네요. 아니요. 아니 그렇죠. 저희가 그때 그렇죠. 만 20세 돼야 이제 집이 예, 집을 나오는데 나오고. 아. 제가 제비 뽑기는 했지만 대기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나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만 20세. 그래서 2년을 대기를 해서 19살에 왔으니까 예. 2년을 대기를 해야 돼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봤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졸업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 학력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서 네.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여기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졸업을 못 하고 온 6학년.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 못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검정고시 초중고 검정고시 보고 뭐 대학교가 합격되니까 나이가 딱 집 받은 나이가 된 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서울에 배정받고 그때부터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냥 그때는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웠다는 아니요, 그냥 네. 정신 없이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냥 뭐 따라가고 졸업하고 시험 봐야 되고 조금 시험 끝나면 또 다른 시험 봐야 되고 정신 그러니까. 없는 그런 예, 신경을 가정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고 네. 바쁜 일상 속에서 네네. 예 그냥 생활하시다니까 재밌기는 하셨네요. 네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더 외롭게 외롭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바삐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이제 어느새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시간은 빨리 가고 세월도 맞아요. 빨리 가고. 네. 그래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샵이라는 게 참 나는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그쵸. 직업이 너무 많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직업은 많지만은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 그 외국어 같은 다른 나라 말을 쓰니까 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 그러니까 말입니다. 뷰티샵이라고 하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뭐 그렇게 북한 말로 이제 풀이해 보면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 건데. 뷰티라는 게 영어인가요? 예, 그렇죠. 뷰티 아름답다라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성분들이 손 관리나 뭐 피부 관리나 아니면 이제 속눈썹 연장이나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참 그 아름다운 그 일을 하시네요. 네. 예, 뭐 재간이 좋은가 보네요. 뭐 사실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다들 물어보잖아요. 이제 네. 너는 뭐 하고 싶어? 꿈은 뭐야? 이제 하나원 나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그런 거를 질문을 받으면 너무 좀 이제 당황했었어요. 내가 네. 그때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며 뭘 하며 살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북한에서는 뭐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나는 하고 싶은 거 딱히 없고 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거밖에 없어.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그러니까. 보면 차차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취향을? 알게 되겠지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러니까 조금 적응해 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나 내가 재밌어 하는 게 그렇죠. 뭔지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뒤늦게 제가 이쪽으로 뷰티 사업 일을 뷰티 하셨네요. 쪽을 이제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터민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잘하는 꿈이나 이런 거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죠. 새로 질문을 하게 되고 알아가는 단계가 좀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나면 쉽고 굉장히 쉽고 재미나고 자기가 그래, 하고자 잘할 수 하는 있는 일이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적응이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성림 씨 보면 어쨌든 활발해요. 얼굴이 다 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가 부닥쳐도 그 이렇게 뭐 주저하지 않고 그 타게 나가는 그런 능력 그것이 이 사회에 아마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제일 처음에 성림 씨가 뭐 대학 공부를 하느라고 자기 꿈도 무엇인지 몰랐고 네,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잘 분간을 못 하셨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하시고 있는 일 외에 또 더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꿈이라든가 네. 혹시 있나요? 일단 제가 이제 지금은 뷰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이와 관련돼서 샵을 운영하는 거 외에도 이 관련해서 교육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 이쪽 어떤 관련해서 교육이요? 뭐 뷰티 관련해서 가르치는 지금 하시는 일에? 예,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또 교육자적 그런 그렇죠. 마인드나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력을 쌓고 좀 더 자신감 생기고 또 알아가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뷰티 관련해서 관심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을 거고 또 뭐 저희 세터민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학생들도 앞으로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교육자로 이제 교육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꿈. 예, 그 네. 꿈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우리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